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할 듯합니다. 오랜만에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급냉하는 전국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당이 반대하는데 협치를 강조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초반기에 이 야당에서 지금 밀리면은 네. 계속 국정 전반이 밀릴 수 있다. 이런 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대표 상품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 여성으로 유리천장을 깼고 또 UN 등 국제무대에서 역량도 보여줬고 그리고 캠프와도 무관한 외부 인사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강경화 후보자가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의혹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 부담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의혹들이 자녀의 위장 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 문제, 세금 탈루 이런 하나하나가 다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임명할 경우에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 공세가 아마 굉장히 강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협치와 소통 이 이미지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는 명분은 그겁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명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정도 한다고 해서 뭔가 여론이 역풍이 불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선을 해야지 국정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부겸, 김영춘 현역 의원들이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남은 후보들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합니다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이분들은 또 갈 길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임명을 강행할 거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다 같이 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지금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날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 골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권에서는 아마 김상곤 후보자처럼 핵심 인사는 아마 끝까지 보호하고 가겠지만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안경환,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예 인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관계가 완전히 악화될 경우에는 야당이 뭔가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준이 무산되는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재 소장은 버리는 카드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하게는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야당이라는 또 속성상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장외투쟁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대여투쟁 강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추경 아마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 늘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국 이 대선 패배 이후에 그동안 약간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야당이 지금 이번 걸를 계기로 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또 야성도 회복하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대여투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이 지금 추경도 같은 한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야권의 연대 움직임 또는 협력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대충 예측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행한다. 그렇다면 나름의 또 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반드시 나쁘지만 않다. 이런 판단도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정이 발목 잡힌 측면에서는 나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일단 지지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 초반에 무조건 다 붙잡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발목 잡기로 일단 몰아붙여서 오히려 여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야당도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장외 투쟁한다는 그렇죠. 그런 상황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국정 초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조건 야당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결국 발목 잡기 야당이다. 이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야당도 이 추경의 일부 부분이라든가 아니 네. 인사에 잘못이 있는 부분 그런 명분이 있는 거를 갖고 아마 투쟁을 나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무래도 무작정 하기보다는 그런 인선에서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뭔가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 이 뭔가 사퇴시킨다든가 그런 타협점을 찾으면서 또 추경은 약간 변동만 시키는 이런 선에서 뭔가 여당하고 타협을 해나갈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무작정 뭐 장기 투쟁 또는 장애 투쟁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여하튼 야당과 같이 가기가 참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협치라는 게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